벤치마킹을 해요. 근데 벤치마킹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써봐야 돼. 써보면서 배우세요. 써보면서. 그거에 대한 케이스를 줄여나가세요. 적은 요소로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게끔. 여기 폰트 사이즈가 14예요 지금. 여기 폰트 사이즈는 18입니다. 그럼 여백은 몇이야? 8이죠. 20에 24를 잡고 좌측 24, 우측 24 이렇게 보통 잡긴 하거든요. 최소 사이즈 12, 그 다음에 14, 16, 20, 24, 28. 피그마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 사이에 지켜야 할 규칙과 조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피그마에서 디자인을 해서 프로그래머가 적용할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궁금해요. 박스를 만들어서 아이콘을 넣어 배치를 정해주는 것도 다양한 영상에서 보았는데 그런 세세한 설정값들이 프로그래머가 작업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프로그래머라고 명칭을 하진 않고요. 퍼블리셔 분들 이렇게 말하거나 뭐 앱 개발자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칭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걸 알아. 규칙이라고 한다면 시스템에 대한 공통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너 디자인을 하나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럼 이 배너 디자인에 들어가는 이 폰트 있잖아요. 폰트. 이 폰트가 이미지일까 시스템일까? 저 폰트를 코딩해서 직접 입력할 거야? 아니면 폰트까지 디자인을 해서 JPG로 넣을 거야? 이 개념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디자이너가 그걸 모르면은 퍼블리셔한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 디자인을 하기 위한 시스템 규칙화. 버튼이나 폰트나 컬러나 뭐 기본적인 마진이나 기본적인 레이아웃이나 UI 킷들이나 뭐 컴포넌트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과연 시스템화나 공통화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UI UX 쪽에서는. 우리는 예술가가 아니거든요. 우리 기술자예요. 기술자. 예술가가 아니잖아요. 예술가들은 그릴 때마다 다르게 그리지만 우리는 할 때마다 시스템을 공통화시켜서 기준을 잡아서 그려내야 되거든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디자인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꾸준하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벤치마킹을 하세요. 저는 지금도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냥 그리는 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이 로직을 파악하고 프로세스를 파악하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꼭 눌러보고 사용을 해보라고요. 벤치마킹을 할 때. 이 시각적인 것만 보면은 절대 그 디자인을 따라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할 디자인은 설계가 다를 거거든. 아무리 이걸 내가 보고 한다고 해도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레벨대로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을 꼭 해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나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 벤치마킹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한번 파악해봐요. UI UX 디자이너 중에 그래픽 디자인이 부족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그쪽을 조금 더 파고 싶다면 그래픽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하나의 꼭지를 잡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쭉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UI UX 반을 전공했지만 이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웹사이트 리디자인 포트폴리오라는 말만 알려줘서 졸업 후 남은 게 리디자인 시험 몇 개만 남은 전직 디자인과 학생입니다. 졸업 후 마디아님의 영상을 우연히 접하고 다시 처음 기본부터 독학하고 있는데요. 혹시 마디아님의 영상 중에 아주 기본기로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UX의 기획 쪽이 아닌 정말 사이트의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포트폴리오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지금 있는 걸 리디자인 시험 몇 개뿐이고 이걸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제 영상을 좀 추천드리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 폰트 사이즈에 대한 기준이랑 마진, 여백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딱 두 개 있어요. 일단 그거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작정 따라하기가 1강부터 한 10강, 11강까지 있거든요. 그 디자인이 좋든 싫든 그냥 따라 그리세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폰트 사이즈, 여백은 제가 실무에서 실제로 진짜 쓰는 사이즈들로만 쓴 거거든요. 뭐 마진, 폰트 사이즈 이런 거 궁금한 거잖아요. 그거를 1강부터 10강까지 쭉 해보시면 바로 감이 잡힐 겁니다. 아, 보통 본문 사이즈나 14를 쓰는구나. 아, 보통 여백은 요 정도 뛰는구나. 그게 아마 보일 거야. 그리고 내가 기획 쪽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싶고 진짜 디자인만 하고 싶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기획을 안 할 수는 있어. 근데 기획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기획자한테 제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획서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야 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없으면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정말 그냥 그리기만 하니까 아, 그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진짜 절대 그렇지 않아. 제가 지금 현재 실무에서 하고 있는 피그마 파일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래 진짜 헉 이럴 거야 아마. 이거 디자인 파일이 맞아? 기획서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기획서에 프레임 짜듯이 이렇게 막 다 설계해가면서 디자인하거든요. 정말로 굳이 따지면 막 선으로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프로세스들이 뭔가 이런 식의 화면이야. 디자인 화면이.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디스크립션이 막 따다다다다닥 막 다 달려있고, 이 파일을 디자이너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획자랑 다 같이 이 하나의 디자인 파일을 관리해요.
기획자들도 여기다 막 코멘트 달고 디자인 막 수정하면서 디자인 쳐나가면서 디자이너도 수정상 코멘트 달고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기만 할 거다? 불가능해요. 어떤 회사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도 보고 폰트 강의 영상과 여백 영상을 볼 거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디자인을 하면 되나? 안 되지. 아까 제가 앞에서 계속 말했던 거 뭐야?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사용하면서 로직을 분석하면서 벤치마킹을 해야 돼. 뭘 누르면 뭐가 나오는지, 로그인을 한다면 로그인에 대한 프로세스들, 비밀번호 틀렸을 때, 아이디 틀렸을 때, 뭐 회원가입 누르면 나오는 페이지들, 이메일 인증, 휴대폰 인증, 비밀번호 변경할 때 인증받는 그런 프로세스들, 간편 로그인, 간편 회원가입 이런 프로세스들 다 있잖아요. 그거를 분석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걸 다 쭉 다 디자인을 하면은 포트폴리오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늘 게 너무 많아요. 이것들에 대한 고민과 분석을 안 하고 그리니까 포트폴리오 넣을 게 없는 거예요. 애초에 디자인을 할 때 기준을 잡고 분석을 해서 디자인을 하잖아요. 넣지 말라고 해도 넣을 게 너무 많아. 오히려 너무 많이 넣어서 문제야. 오히려 걷어내야 되는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굳이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나중에 공부만 제대로 하신다면은 포트폴리오는 알아서 구성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안에 내용이 좋다고 해서 포트폴리오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거는 그 다음 문제니까 너무 먼 미래라서 다음에 답변 드릴게요. 질문 주시면. UX UI 디자인을 3년째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스킬업을 위해서 프로젝트가 답이라 생각하고 근 2년간 프로젝트만 주구장창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 외적으로는 많이 얻어갔지만 개발자와의 협업, 팀 운영 프로세스 등 디자인적으로 스킬업 된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UX 설계와 UI 구조를 잘 짜는 것 같은데 시각적으로 특색이 있거나 트렌디하게는 못 만드는 것 같다. 이럴 때 레퍼런스를 많이 보고 트렌디한 디자인을 따라 만드는 것밖에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그거야. 시각적인 게 부족하다는 거잖아. 비주얼이 나는 부족해.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론이나 UX 설계나 그런 것들은 너무 빠삭해. 근데 시각적인 걸 잘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배너 디자인을 잘 못 그려. 이미지 합성을 한다고 배너를 잘 그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텍스트 문구에 있는 의미를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 시각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림이야, 그림. 그림은 뭐야? 정답이 없어. 너도 나도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어. UX의 구조에 대한 설계도 물론 너도 나도 한마디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시각적인 거는 너무 심오해. 길 가던 아저씨한테만 물어봐도 아 싫어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 게 그림이거든요. 배너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구도를 짤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구도를 짤 줄 알아야 돼. 기본적인 건 시각에선 구도야, 구도. 내가 레이아웃을 짜고 싶어. 그럼 어떻게 짤 거야?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설계만 한다고 해서 레이아웃이 잘 나오진 않잖아요. UI 구조를 잘 짠다고 해서 레이아웃이 잘 나오진 않아요. 이 구도라는 게 레이아웃에 대한 구도가 뭘까? 계층을 봐야 돼. 계층을.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중간 약하고 레이아웃에 대한 리듬감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일단 이 구도나 공간감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각에 대한 눈이 트여요. 그 다음에 색감이나 그라디언트나 뭐 이펙트 효과들을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솔직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UX나 UI 구조 이거는 사실 학습으로 어느 정도 돼. 이 그림과 관련된 거죠. 예술 쪽에 조금이라도 가미된 거는 재능과 감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그쪽 재능이 없어 그럼 노력을 하세요. 그럼 평균 이상치까지 올라와. 졸업 유예 상태에서 이제야 기본기를 다시 쌓고 있는 부전공자입니다. 디자인에서 어떤 분야로 커리어를 쌓아 나가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고 고민 중인 단계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어떤 작업물 위주로 담아야 할지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 본인에게 잘 맞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주로 패션 브랜드, 브랜딩, 첫 회사를 고려할 때 이런 것보다 본인과 결이 안 맞더라도 정적인 기업 또는 회사, 디자인적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지 궁금하다. 브랜드 쪽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자, 우선 내가 포트폴리오에 어떤 작업물을 넣어야 할지는 내가 어떤 분야를 갈지에 따라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근데 확실한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디자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다 들어가야 돼. UI, UX든 브랜딩이든 뭐 그래픽이든 뭐든 다 좋아. 이 최종 결과물까지 가는 과정들이 무조건 포트폴리오에는 뭐 적게라도 들어가야 돼. 그거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이 하고 싶은 일은 패션 브랜딩 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내가 이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관심 있는 분야가 그쪽이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디자인적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맞냐?
당연하죠. 내가 패션 브랜딩 쪽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아무 패션 회사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에이전시에 들어가는 거를 당연히 추천드리죠. 이 브랜딩 에이전시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패션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 패션 브랜딩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는 거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요. A라는 패션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 패션 회사가 혼자서 다 브랜딩을 하는 게 아니야. 그 브랜딩은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브랜딩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세요. 디자인도 막 해주고 패키지 디자인도 막 꾸며주고 로고도 막 브랜딩 이렇게 맞게끔 막 컨셉 잡아서 브랜딩 다 해주고 그거를 가지고 홍보하는 거지. 브랜딩 잘하는 에이전시를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패션 브랜딩 쪽을 디자인하고 싶으면 당연히 그쪽이 맞지. 패션 회사를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디자인을 해주는 회사를 가는 거지. 전문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니는 중에 툴만 배웠지 디자인 기본기 하나도 없는데 배운 것에 비해 실무는 어나더 레벨이더라고요. 공부해야 할 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기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저는 폰트라고 생각합니다. 폰트. 그리고 만약에 세 가지라고 잡는다고 하면은 저는 폰트, 여백, 운율감, 구조 짜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는 거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거에 있어서의 기본은 설계지. 설계 그쪽을 먼저 파세요. 근데 아마 그리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앞에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 폰트에 대한 계층, 크고 작음에 대한 계층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백에 대한 밸런스나 계층, 폰트 컬러, 자간, 뭐 라이네이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다 기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폰트를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안에 넣을 수도 있지, 이렇게도 쓸 수 있지. 계층이 너무 다이나믹해 폰트가. 그래서 이 폰트에 대한 기본기만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 리듬감을 좀 공부하세요. 리듬감. 이 리듬감이라는 거는 이 크고 작고 쪼개지고 이런 리듬감을 얘기하는 거야. 작고 크고 작고 이런 리듬감, 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걸 연습하라고 하는 거야. 뭔가 디자이너니까 뭔가 되게 화려하고 멋스럽고 그런 거 연습은 지금 하실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디아님 영상 보고 UX UI 꿈을 키우고 있는 20살 학생입니다. UX UI 독학을 하려고 우선 UX UI 이론책을 읽으면서 견해를 넓혀가고 있는데 전보다 덜하긴 하지만 자꾸 의구심이 싹을 피웁니다. 내가 이걸 보는 게 시간 낭비고 다른 사람들보다 처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는 법과 현직 베테랑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독학하는 방법과 조언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까 답변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우선 책을 읽는 거는 무조건 좋아요. 안 읽는 것보단 무조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 절대 아니에요. 저는 책을 싫어하지만 책을 보는 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굳이 떨쳐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 부정적이지가 않거든요. 너무 긍정적인 거야 지금 하시던 대로 잘 하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책만 읽는 거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디자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디자인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우리가 축구 선수가 이론으로 축구를 한다고 해서 축구를 정말 잘할까? 아니죠. 이론이 그냥 쌓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실습, 축구를 해야 축구 실력이 늘죠. 디자인도 디자인을 해야 디자인이 늘어요. 그래서 책만 읽는 거에서 끝내지 말고 책을 읽는 그 지식을 토대로 디자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독학하는 방법은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시고요. 공통 시스템 같은 거, 스타일 가이드 같은 거 꾸준히 반복적으로 파세요. 요즘에 구글 가이드도 많고 지마켓 가이드도 많고 온라인에 스타일 가이드, 시스템 가이드가 오픈되어 있는 게 물론 뭐 이렇게 광범위하지 않고 극소수로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 그 극소수에 오픈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걸 보고 가지고 따라 그리면서 거기서 따라 그리는 거에서 끝내지 말고 그 가이드 그린 거를 가지고 디자인까지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좀 익숙해지면 벤치마킹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독학을 연습하세요. 1년 정도 스타트업에서 UX UI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현재 브랜딩 에이전시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입니다. 아 진짜? 직종을 좀 바꾸셨군요. UX UI 하다가 브랜딩으로 넘어오셨구나. 이직 시에 화면 설계 시 사용성뿐만 아니라 브랜딩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할 수 있음을 어필하려 하는데 큰 도움이 될지 실무자 관점에서 궁금합니다. 제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현재 UX UI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브랜딩 회사로 이직을 준비한다. 과연 이게 도움이 되냐? 결국 그거잖아. 사용성뿐만 아니라 브랜딩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은 건데 이게 과연 큰 도움이 될 것 같냐? 그냥 딱 들었을 때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실무 관점으로 봤을 때 진짜 도움이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브랜딩을 할 줄 아는 디자이너가 왔어. 우리가 사이트를 구축해서 UI를 그려내야 돼. 브랜딩이 진짜 도움이 될까? 되지. 될 것 같은데 제가 고민을 쭉 해봤는데요. 이게 좀 두 가지 방향이 있어. UI UX 쪽 디자이너가
구축 쪽이 있고 유지보수 쪽이 있어요. 유지보수, 운영 디자인 쪽에는 브랜딩에 대한 스킬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구축 디자인에서는 꽤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왜 그럴까? 브랜딩을 하려면 보통 컨셉을 새롭게 도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뽑아내. 컨셉과 스타일과 성향들을 뽑아낸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로직을 풀어나가요. 말 그대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야. 쭉쭉쭉쭉쭉쭉. UI나 UX 설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 구축 쪽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브랜딩은. 근데 유지보수 운영 쪽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매력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그냥 현재 이미 있는 사이트를 그냥 유지보수하는 거야. 운영 디자인 하는 거거든. 이미 컨셉이나 뭐 이런 게 다 그 회사의 정책이 다 잡혀 있는데 브랜딩을 새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 굳이 조금 더 파보자면 유지보수나 이제 운영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신규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모션 디자인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프로모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스타일을 도출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아이데이션에 대한 도움은 될 것 같긴 하지만 구축보다는 확실히 덜 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저도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답변 드린 거고,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아닌데 그냥 지금 든 생각이에요. 뭐라고? 거짓말. 아니 근데 나 이거 읽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이게 한 학기에 2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아닌데 여기까지 보면은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 속도가 안 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할 것까지 다른 디자이너가 하게 돼요. 왜? 프로젝트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디자이너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하잖아요. 더 짙은 핑크색도 있고 완전 진한 레드도 있고 밝은 레드도 있고 색깔들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딥하게 보이거든요. 이거 보면 피그마로 안 그린 것 같죠? 왠지 블렌더로 한 것 같잖아요. 근데 피그마로 그릴 수가 있어요. 해보니까 그려져요. 보면은 이거 봐, 다 소스 살아있어요. 지금 봐봐, 이쪽에 지금 보여요? 이펙트가 다 걸려 있잖아요. 맥을 안 쓰는 디자이너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맥을 쓰는 회사도 많지만 안 쓰는 회사도 많아요. 맥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맥 운영 체제를 알아두면 좋긴 한데